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 여기 진짜 별로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아 이 배달 어플 진짜 별로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랜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서 알게 됐건 그냥 그 사람이 별로인 거지 그 랜선이 어디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달님들, 김달입니다. 오늘은 랜선 연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는 뜬금없이 왜 켰냐, 사실은 제가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연애학개론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개팅 앱 쪽에서 유독 광고 제의가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 저도 무작정 광고만 하는 영상은 별로 원하지를 않아서 랜선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거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때까지 소개팅 앱에 대한 광고를 매번 거절하면서 왜 스와이프 광고는 찍게 되었는지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오늘의 주제인 랜선 연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 랜선 연애라는 단어의 의미만 놓고 보면은 도대체 랜선 연애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랜선 연애에 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걸 느꼈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랜선 연애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이나 어플 이런 것들도 다 랜선으로 포함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광고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랜선 연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질 않아요. 이전에 소개팅 어플로 만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개팅 어플로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럽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본인은 소개팅 어플 안 했나요? 했으니까 거기서 만난 거잖아요. 본인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본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정작 당사자분들은 어디서 만났는지 이거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랜선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에서 만났고 앱에서 만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게임에서 만나게 되면 특성상 장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어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게임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플로 만나서 나를 좀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혹은 이 사람이랑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랜선 연애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아직까지는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더 큰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소개팅 앱으로 만나서 굉장히 잘 만나는 사람도 있고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냥 내가 어디서 만난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 저는 그 자체로서 그 연애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디서 만났건 간에 고민 걱정 없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만났는지에 대한 걸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랜선으로 만났던, 우연찮은 계기로 만났던,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좀 쓰레기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서 바로 끊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매달리고 집착하면서 스스로가 매력 없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그 새끼는 쓰레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취미나 쇼핑, 여행, 동호회 이런 것까지 다 랜선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 여기 진짜 별로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아 이 배달 어플 진짜 별로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랜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서 알게 됐건 그냥 그 사람이 별로인 거지 그 랜선이 어디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못한다고 해서 이 배달 앱에서 그 음식점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아 다음부터는 여기서 절대 안 시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랜선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게 사람 보는 눈을 길러서 미리 끊어내는 건 당사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구심이 들면 바로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디서 만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랜선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은 다 외로움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굳이 연애를 안 하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에 그냥 가볍게 연락하는 이성만 있어도 사람이 외롭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초반에는 본인부터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고 싶고 처음부터 혼자만 너무 앞서 나가니까 매번 조바심을 느끼고 매번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마음을 비워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지금 랜선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앞으로 랜선 연애를 하시게 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광고 영상인데 광고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와이프라는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솔직하고 가감 없이 그냥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사용해보고 느낀 그대로 장점과 단점 두 가지씩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 전에 이때까지 소개팅 앱에서 광고 제의를 몇 번 받았는데 왜 매번 거절을 하다가 스와이프는 광고 촬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들어왔던 광고 제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식이었냐면 소개팅 어플 화면을 좀 띄워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려달라, 우리 앱에는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료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다른 어플들에 비해서 이런저런 점들이 차별화돼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거절을 했었는데,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그런 광고를 원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별화되게 달님만의 컨텐츠에 맞게 조금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직접 써보고 느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뭐지 싶어가지고 써봤는데 제 나름대로 괜찮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계자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어플과 다르게 이 앱만의 가장 강점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스와이프는 이상한 사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필마다 신고 버튼을 둔대요. 그리고 소개팅 앱에 안 좋은 시선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클린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하고, 이제 최우선적으로 가장 안전한 소개팅 어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마케팅 팀보다 더 많은 직원분들이 여기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소개팅 앱이랑 비슷한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답변을 해주시길래 이건 저로서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건 제가 생각한 장점인데, 다른 소개팅 앱이랑은 다르게 유료 결제 서비스가 따로 필요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소개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는데,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사진을 계속 넘기는데도 이게 끝도 없이 나오니까 그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스와이프를 통해서 한 달에 100만 매치도 달성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직접 사용해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스와이프라는 앱의 본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싱가포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외국에서 제작된 앱이라서 그런지 처음 사용하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알고 계셨고 한국 유저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꾸준히 개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설정값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역 설정이라는 건 되는데 국가 설정이라는 게 유료 결제가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국가 설정까지는 유료 결제가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계속 스와이프 하다 보니까 한 20분, 30분 정도 계속 넘기다 보면 그 중에 한 한두 분 정도는 외국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바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일반적으로 사람이다 보면 외국 사람에 대한 뭐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와이프 앱을 우리나라에 맞게 현지화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작업이 외국인 유저분들을 제외하는 작업이었대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앱에 나오는 외국분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유저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그대로 장점과 단점 두 가지씩을 말씀드렸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달님들 덕택에 제가 이번에 또 광고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왕감자 사랑한다. 고맙습니다.